어제 급등했던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 급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왜 이러는 걸까요? 명확한 이유를 알아야 급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바로 보시죠. 2차 전지 주요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만 플러스이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5%, 10%, 15% 급락을 했는데요. 어제 에코프로가 가장 먼저 상한가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어제 공매도 금지 효과로 2차 전지가 급등했는데 어제의 선도주가 에코프로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굉장히 강했죠. 그때의 대장도 에코프로였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에코프로가 7월 26일에 고점을 찍고 주봉 차트입니다. 쌍봉 형태를 만들고 강하게 하락을 했잖아요.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라고 일단은 봐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추세가 상승이 아니라는 거죠. 2023년 신고가를 내면서 1월 바닥을 찍고 2월부터 7월까지 강력한 상승 3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쌍봉을 만들고 추세를 깨면서 쌍봉의 패턴이 완성이 되고 추세를 깨면서 단기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었고 하락에 대한 반등이라는 걸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추세가 상승이 아닌 하락 중에 반등이기 때문에 저항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공매도 금지라는 호재가 나와서 급등하다가도 결국 저항을 일시적으로 넘어가더라도 다시 눌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최근 하락 파동의 절반 자리를 딱 거의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일봉에서 중요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상반기에 고점을 찍고 조정이 나왔을 때 60일선 약간 위에서 지지가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다가 6월 7일 날 장대 양봉 17% 상승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7월 26일까지 강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이 상승의 시작 자리라고 할 수 있죠. 급등의 시작 자리 기준 양봉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 양봉 자리가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고요. 지지 영역. 그래서 그 기준 양봉 자리이자 이 검정색 선 241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최근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을 시작한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그 상승이 굉장히 세게 나온 거고요. 어제 상승이 상한가라는 강력한 상승이 나왔지만 추세가 꺾인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저항에서 부딪히는 모습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바로 강력한 저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를 하나 보시면은 이 자리가 지지가 나왔다가 저항을 받은 자리입니다. 왜 그 자리가 또 중요하냐? 상반기에 저항이 있었는데요. 80만원, 82만원에서 저항을 돌파한 양봉이 있었고요. 이게 신고가 돌파 양봉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가 나왔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9월 달에 지지받다가 깨지고 저항으로 바뀐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 상반기에 단기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을 때 61선, 녹색선 약간 위에서 지지가 나왔었죠. 이렇게. 반대로 61선은 저항이 될 수 있는 거죠. 중장기 이평선 61선, 녹색선, 회색선 121선이 우하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우하향으로 바뀐 상태에서 61선 근처에 왔으니 저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저항 영역입니다.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리죠. 근데 무조건 저항받는 건 아니고 거기서 저항을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분봉상 저항이 확인이 된 거죠. 포스코 홀딩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어제 19% 올랐는데 오늘 11% 급락하면서 어제 양봉의 하단을 깨고 21선 아래에서 끝났는데요. 바로 포스코 홀딩스도 보시면은 위에 녹색선 61선에서 부딪히고 내려온 거죠. 7월 달에 굉장히 세게 올랐는데 그 세게 오르기 전에 보면은 61선이 녹색선에서 계속 지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5월 달에도 61선에서 지지 나온 걸 볼 수 있고 61선이 우하향으로 꺾인 상태로 내려오고 있죠. 가격이
하락하다가 올라가면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평선 저항만 있는 게 아니라 보시면 여기서 지지가 나왔었고 지지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깨지고 나서 저항으로 바뀌었죠. 그럼 60일선이라는 과거에 정말 여러 번 수차례 지지가 나왔던 이동평균선이고, 또 8월 9월에 여기까지 여러 번 지지를 받았다가 깨지고 저항으로 바뀐 자리죠. 저항이 겹쳐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초가가 마이너스 출발했습니다. 이상한 거죠. 어제 2차전지주에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퓨처햄, 금양 4종목이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상한가를 가지 못한 다수의 종목이 시가 내에서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오늘 시간에서 대부분은 플러스로 끝났으니까 그 분위기가 아침에 이어져야 정상인데, 오늘 많은 종목이 시초가가 마이너스 출발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어제 상한가인데 오늘 약보합 출발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어제 시간에서 0.3% 올랐는데 시초가가 마이너스 2.3% 출발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초가가 약하게 출발했고, 어제 공매도 금지로 강하게 올랐지만 저항에 부딪힌 종목이 많았고, 그게 이제 뒤늦게 이제 오늘 아침 시초가의 매도세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의 기준 양봉 여기죠. 그래서 그 기준 양봉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지지가 나오고 돌리는 모습이 확인된 상태에서 공매도 금지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던 거고, 반대로 저항이 겹쳐 있는 자리에서 부딪히고 하락이 세게 나온 거죠. 에코프로 BM은 오늘 그나마 아침에 7%까지 올라갔었는데, 분봉을 보면 단기 분봉, 3분봉이나 5분봉을 보면 아침에 32만원 자리에서 쌍봉을 만들면서 하락이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하락이 19% 나왔는데요.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고 오늘 아침에만 해도 이렇게 7% 상승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세게 하락이 나왔을까요? 일봉 차트를 보면은 상반기에 분명히 저항을 볼 수가 있죠. 여기가 저항이었죠. 여기도 저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고점이 31만 5,500원이고요. 그 다음 30만원 부근에서 30만원 또 00으로 끝나는 라운드 피겨 부근에서도 저항을 받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30만원 부근에서 지지가 나왔었고, 거기가 깨지면서 저항으로 바뀌고 이제 추가 하락이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 어제 급등하면서 29만 9천원에 끝났고요. 오늘 32만원까지 올라갔는데 바로 그 저항 영역이었던 거죠. 과거의 저항이었고, 돌파 이후에는 지지 시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저항으로 바뀔 수 있는 자리인데요. 특히 이평선을 보면 어제 급등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60일선과 120일선이 역배열의 관계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1선이 121선을 깨고 내려가는 배드가 났었고, 그 61선과 121선이 둘 다 우하향인데 121선이 위에 있고 61선의 아래에 있는 역배열의 관계죠. 과거에도 이제 보면은 하락 추세 중에 올라가면 중장기 이평이 보시면 61선 녹색선, 241선 이런 자리에서는 일시적으로 올라가도 단기적인 하락이라도 나올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만든 이후에 올라갔을 때 중장기 이평이 역배열로 겹쳐 있다. 그런 자리는 일시적으로 올라가도 다시 가더라도 눌렸다 가는 경우가 90% 이상이다. 시총이 큰 종목일수록 확률이 높고요. 하락 추세 중에 올라갔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시총이 작고 개별 이슈가 갑자기 개별 호재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경우는 그냥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갔다가도 결국은 빠지게 되는데, 시총이 큰 종목일수록 하락 추세 중에 올라가서 중장기 이평이 역배열로 겹쳐 있는 자리를 처음 오면
처음 만나면 저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대로 상승 추세 중에 눌렸을 때는 그 중장기 이평이 이렇게 겹쳐 있는 자리에서 지지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어제 공매도 금지로 일시적으로 넘어갔지만 거기가 이제 저항 영역, 매물이 많은 자리고 저항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엔 상한가의 힘으로 오늘 아침 올라갔다가도 다시 눌리는 힘이 작용을 한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어제 22% 장대 양봉 만들었는데 오늘 어제 양봉을 다 감싸는 장대 음봉으로 안 좋게 마감을 했죠. 61선이 우하향인 가운데 50만원 500000 라운드 피겨 자리고 여기 저항을 받았던 자리죠. 지지가 저항으로 바뀐 자리고요. 50만원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렇게 저항을 받았었고 또 지지 시도가 나오다가 깨지니까 다시 저항을 받고 돌파 이후에는 지지가 나오고 그런 지지 저항의 힘이 강했던 자리죠. 그런 자리에서 어제 윗꼬리를 살짝 만들고 오늘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출발하더니 강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강력한 매도세가 이 강력한 저항에서 강력한 매도세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 같이 매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저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닙니다. 저항을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그 저항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예를 들어서 15분봉으로 보면 이게 50만원이라는 저항이 겹쳐있는 자리에서 쌍봉인 겁니다. 한번 부딪히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약하게 올라오고 강하게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전저점을 깨고 나서 올라와서 저항으로 바뀌고 하락, 반등, 저항받고 하락인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지인들에게 아침에 이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 걸 보자마자 약한 종목, 2차전 중에 약한 종목, 예를 들면 LNF 이런 종목 매도를 노려야 된다라고 했었고 LG에너지솔루션도 아침에 강한 매도세 나오고 반등해서 저항이 부딪혔으니까 당연히 매도 주식 선물 매도 대상 보유하고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청산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최근에 바닥에서 잘 잡았다면 분할 청산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저항에서 분할 청산을 해줘야 되는데 저항에서 이렇게 쌍봉을 만들고 강한 매도세가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단기 관점에서는 무조건 매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중장기 투자자는 뭐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단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최근에 2차전지 바닥이 가까워졌다, 좋은 수익 기회가 온다, 시장 바닥이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반도체를 봐야 되고 두 번째 낙폭과대 2차전지를 봐야 된다. 근데 2차전지는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거지 추세 상승이 바로 나오지는 않는다. 이런 설명을 분명히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든 상태에서 대형주가 바로 상승 추세로 돌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상승 추세로 돌리려면 하락 추세 중에 상승 추세로 돌리려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나서 다시 매물 소화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거지 바로 상승 추세로 가는 경우는 거의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뭐 포스코 홀딩스라던가 LG에너지솔루션이라던가 이렇게 시총이 크고 무거운 종목이 하락 추세가 분명히 만들어진 상황에서 뭐 공매도 금지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상승 추세로 간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그게 다시 또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또 하락이 나오면 또 다시 상승이 나왔다가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매물 소화가 다 끝나고 나면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상승에서 적당히 단기적 관점에서는 중장기 투자자는 관계없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하락 추세 중에 단기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저항에서 분할 청산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저항에서 이렇게 고점 패턴 쌍봉 같은 게 나오면서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단기적 관점에서는 매도를 보유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되고 주식 선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도 단타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매도를 해서 예를 들면 47만 5천 원에서 매도를 하고 44만 원에서 청산을 하면
그만큼 35,000원만큼 수익이 나는 거죠. 비싸게 먼저 팔고 나중에 싸게 사는 거죠. 에코프로 BM이 오늘 일봉 저항 영역에서 쌍봉을 만들고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쌍봉 만드는 걸 보면서 매도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31만원에 매도했다. 그리고 27만원에 청산을 했다. 31만원에 먼저 매도하고 27만원에 청산을 하면 27만원에 사서 31만원에 판 거랑 같은 거죠. 먼저 팔고 나중에 산다. 공매도는 금지지만 주식 선물 매도는 금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BM을 매도를 한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690만원 11월 7일 에코프로 BM 주식 선물 매도로 수익 난 걸 볼 수 있고 전체로 보면 11월 전체로 보면은 상승에서는 매수로 수익 내고 하락에서는 매도로 수익 내고 이렇게 사실 어제 오늘밖에 11월 들어서 에코프로 BM 어제 오늘밖에 매매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금액이 같죠. 네. 사실 이제 저는 에코프로 BM 매도 2차전지 주식 선물 매도를 일부를 보유하고 있고요. 내일 아침에 하락이 나오면 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저점 매수를 노릴 겁니다. 내일 장중에 하락 강도를 보고 하락이 멈추고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고 분봉상 이중바닥 같은 걸 확인하고 매수를 노릴 겁니다. 오늘도 하락이 세게 나오다가 여기서 3중 바닥을 만들고 26만원에서 28만 5천원 정도까지 올라갔죠. 28만 4천원, 4,500원까지. 저점에서 2만원 이상 올라갔는데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하락을 하고 하락세가 강하게 나왔죠. 오늘 2차전지주들의 하락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 강한 하락 이후에 살짝 반등하면서 끝났거든요. 그럼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하락을 하고 그래서 지금 매도 포지션 보유하고 있는 걸 내일 아침에 청산을 하고 그 다음 하락이 나온 이후에 다시 이런 이중 바닥 같은 걸 만들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보면은 아침에 작게 여기서 하락하다가 들어올리고 이중 바닥으로 세게 올라갔죠. 그리고 점심시간에 또 여기서 짝꿍댕이 이중 바닥 만들고 또 이렇게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점 대비. 그래서 내일도 아침에는 일단 오늘 하락세가 살아있는 상태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는 일단 그 하락세가 일정 부분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하락이 나오면 그러고 나서 오늘 이렇게 장중에 바닥을 만든 것처럼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2차전지 대부분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만들고 저점 대비 이렇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내일은 오늘 하락했는데 내일 또 하락하고 단기 바닥을 만들면 그만큼 이틀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또 세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내일은 아침에 일단 하락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이런 바닥 패턴을 확인하고 매수를 노릴 예정이다. 단타기 때문에 저는 단타로만 대응한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중장기 투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10월 27일 아침에 장전에 하승훈의 주식투자 네이버 카페 하승훈의 주식 단상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렸었죠. 그때 10월 27일 금요일이었는데 나스닥 하락의 기본 목표치 거의 채워간다. 오늘 밤이나 다음 주 단기 바닥 가능성이 있다. 코스피 코스닥도 하락 목표치 거의 채워가는 상황에서 중기 분봉상 바닥 패턴, 일봉상 지지 캔들을 형성하면서 올선 회복 시 지수 단기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나스닥이 10월 27일이 바닥이 됐고 그리고 나서 연속 상승이 나왔죠. 7일 연속 상승이 나타났고요. 코스피가 11월 1일에 잉태형이 되고 5일선을 처음으로 올라타면서 오터양 5일선 터닝 양봉이 되면서 단기 상승이 나오는 가운데 공매도 금지로 급등한 겁니다. 그리고 저항에서 부딪히고 하락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그 바닥을
확률을 높이는, 바닥을 예측하는 것을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보조지표로 추가로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궁금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러면 뭐 주말이나 시간이 될 때 바닥을 잡는 방법, 바닥을 예측할 때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월 27일 올리고 나서 글을 더 올리진 못했는데, 또 조만간 지수에 대한 것이든 종목에 대한 것이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승훈의 주식투자 네이버 카페도 무료 가입하시고 무료로 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침 관심 종목이라던가 특징주, 중요한 주식 공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주 주식 선물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시장과 종목이 상승할 때는 매수로 수익 내고, 시장과 종목이 하락할 때는 매도로 수익 낼 수 있는 양방향 매매의 진수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커리큘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